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난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짜잔! 일단 외관만 놓고 보면 얼마 전에 출시한 갤럭시 S23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 제품은 놀랍게도 중저가 라인인 A 시리즈입니다. 바로 갤럭시 A34인데요. 기존에 갤럭시 A33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갤럭시 A53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제품의 후속작이고요. 가격은 499,400원으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다들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동결한 건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보면 겉모습이 완전히 풀체인지 되어서 나왔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 섬이 사라지고 렌즈만 이렇게 딱딱딱 붙은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얼핏 보면 그냥 S23 같기도 한데 굉장히 깔끔해진 모습이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디자인은 완전 합격. 원래 갤럭시 A 시리즈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프레임이나 소재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났었는데 이번 A34는 그런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물론 후면이 글래스로 되어 있는 S 시리즈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짱짱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중저가 라인이지만 좀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폼이 많이 좀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S23와 소재에서 차이는 보이지만 좀 멀리서 본다면 이거 아무도 A 시리즈인지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후면을 보면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S23와 제일 비슷한 부분인데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확실히 카메라가 조금 더 앙증맞다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 렌즈의 크기가 S23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옆면을 보면 왼쪽에는 버튼이 아예 없는 매끈한 모습이고요. 갤럭시답게 오른쪽에만 측면 버튼과 볼륨 버튼, 이 버튼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윗부분을 보면 심카드 트레이가 있고요. 예전 갤럭시처럼 SD카드 슬롯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를 통해서 최대 1TB까지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하단을 보면 USB-C 포트와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모노 스피커가 아니라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스피커는 노래를 듣기에도 괜찮았고 균형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어서 영상 컨텐츠를 볼 때도 좋았는데요. 중저가 라인의 경우 간혹 가다가 모노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스피커를 들을 때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저가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보면 전작에서는 3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이번 A34에서는 4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그라파이트, 실버, 라임, 바이올렛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모두 다 보여드릴게요. 그라파이트는 그레이보다는 블랙에 가까운 색감이고요. S23의 팬텀 블랙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은 삼성 단독 컬러의 라임과 비슷한데 파스텔 톤의 연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버는 이거 딱 보자마자 예전 노트 10이 떠올랐는데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색깔로 연출이 됩니다.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바이올렛은 블루와 퍼플의 중간 단계 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오묘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좀 시원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번에 컬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각기 다른 매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라파이트와 라임이 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단 외관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말고도 전작에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6.6인치 슈퍼 아몰레드가 들어가 있고요.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전작인 A33에서는 6.4인치였는데 이번에 6.6인치로 사이즈가 더 커졌고요. 최대 밝기도 좀 올라갔는데 800니트에서 1000니트로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주사율일 것 같은데요. 이번 A34에서는 무려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물론 A33 같은 경우도 90Hz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120Hz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옆 동네 사고폰 같은 경우는 아직도 프로 라인업에만 120Hz가 지원되는데 40~50만원대 제품에서 플래그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확실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중저가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헤비한 작업보다는 간단한 통화나 문자, 카톡,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질구레한 기능보다는 좀 더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 위주로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동급 대비해서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확실히 디스플레이 밝기나 크기 같은 건 조금만 좋아져도 사용자가 금방금방 체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어서 A34에는 미디어텍의 MT6877V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요. 램은 6GB, 용량은 128GB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SD카드 슬롯을 통해서 1TB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디어텍의 칩셋은 중저가 보급형 라인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빠르고 뛰어난 성능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제품은 성능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트하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웹서핑이나 SNS, 영상 시청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기능들은 아주 잘 돌아간 수준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그래픽이 엄청나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캐주얼한 3D 게임은 어느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더라고요. 자, 이제 카메라를 보면 전면에는 13메가픽셀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는 48메가픽셀의 광각, 그리고 8메가픽셀의 초광각, 마지막으로 5메가픽셀의 접사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광각 카메라는 제가 한번 써보고 꽤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살짝 차가운 톤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디테일도 괜찮고 포커스도 잘 잡아줘서 사용하기 좋았고요. 그리고 OIS가 들어가 있어서 영상 촬영할 때도 편했고 야간 촬영에도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초광각은 좀 아쉬웠는데요. 일단 광각과 화이트 밸런스 자체도 다르지만 디테일이 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광각을 많이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초광각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접사 카메라는 일단 가까이 가면 포커스는 아주 잘 잡습니다. 그래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메인 카메라는 제법 괜찮으니까요. SNS에 올리고 스냅샷 찍기에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삼성페이죠. 이건 전작에서도 지원이 됐지만 이번 A34에서도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애플페이가 런칭을 했죠. 그래서 더더욱이 삼성페이가 여기에 빠졌다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카드를 등록해 놓고 이렇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50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죠. 배터리 타임은 120Hz로 사용을 하더라도 하루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충전도 25W까지 지원이 되니까 배터리 사용에 있어서는 딱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수 방진도 궁금하실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IP67 등급을 지원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IP68을 지원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방수 방지는 다 가능하니까 땀이나 습기, 먼지 같은 거에 있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갤럭시 A34의 출시는 3월 말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영상을 올린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뒤에 정식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구매를 하게 되면 사은품으로 윌라 오디오북 2달 무료권을 증정해준다고 하는데요.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럭시 A34는 크게 보면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무엇보다 사용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와서 저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컨폰을 찾으시거나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